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진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화단에 철쭉꽃이 아주 만발해 있었습니다. 꽃들 색깔도 하얀색, 분홍색, 빨간색 아주 다양했는데 굉장히 예뻤어요. 그러면서 저는 2300년 전에 한비자의 집들 안에도 이러한 철쭉꽃이 피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꽃을 자세히 한번 봤더니 정말 꽃이 이쁘게 보였어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말했듯이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한참을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는 시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제 옷도 꽃과 같이 한번 바꿔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서 우리는 신도가 세론을 주장을 했었죠. 말 그대로 세가 없으면 법이 있고 술이 있어도 제대로 통치가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군주의 권위, 권세,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비자는 반박을 1차 반박을 했죠. 어떤 반박을 했나요? 요순 임금하고 걸주 임금이 다 권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요순 임금은 통치를 잘했고 걸주 임금은 말 그대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말아먹지 않았느냐. 세가 있다고 다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그 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즉 사람 자체가 현능해야 된다 하는 현인 중심주의를 들고 나왔었죠. 1차 반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세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도의 세론을 1차적으로 한번 다른 시각에서 본 것이죠. 근데 오늘은 그 반박론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을 하면서 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신도의 세론을 반박한 것을 재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자, 논자의 세론 반박에 대해서 다시 응하여 말하기를 신도는 세로서 좋게 관리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고 논객은 현인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때 현내치다. 현인을 기다린 다음에 다스림을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올바른 사람을 기다려야지 제대로 된 통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비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대저 세라는 것은 명칭, 권세, 권위, 명칭은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아래 내용으로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다. 명일, 말 그대로 명칭은 하나지만 변무수자야라.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권세라는 것은 세가 반드시 자연적인 것에 대한 것이라면 자연적인 세, 한비자는 자연적인 세와 인위적인 세, 인설적인 세, 사람이 만든 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연적인 세라 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석수저와 같은 뭔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품성이라든가 또는 왕의 아들은 말 그대로 그 다음 왕이 되는 이러한 세습제, 이미 정해진 룰, 그거에 의한 자연적인 그런 것에 대한 것이라면 세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내가 논하는 세는 사람이 다시 얘기하면 다스림을 올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정해줘야 되느냐, 권위를 부여해야 될 것이냐, 권능을 부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인지소설야라. 사람이 세워주는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합니다. 자, 대저 요임금이나 순임금이 태어나면서 군주 자리에 있었다면 비록 거임금이나 주임금이 열이 있을지라도 요임금이나 순임금의 훌륭한 통치를 막을 수는 없다. 거꾸로 걸주도 역시 태어났다면 군주 자리에 있었다면 태어나서 군주 자리에 있었다면
요 순이 옆에서 열이 있더라도 그 흉포함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건 이미 그 사람의 인간됨, 그 사람의 권위 이런 것이 어쩔 수 없이 타고나는 하늘에서 부여되는 걸로 인정받는 그런 것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하기를 새가 다스려지게 되어 있는 경우라면 가히 어지럽힐 수 없고 새가 훌륭하게 진행될 거라 이미 정해진 것이라면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지럽힐 수가 없고 새가 어지럽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또한 막을 수가 없다. 자, 이러한 권세를 자연지세, 하늘로부터 받는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그러한 권세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거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태어나면서 좀 멍청하게 태어나든, 태어나면서 악하게 태어나든, 태어나면서 금수저로 태어나든, 태어나면서 뭔가 현능하게 태어나든, 그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람이 별도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권세,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논하는 새는 사람이 설정한 것, 인설지세, 사람이 설정한 새를 가리켜 말할 따름이니 어찌 현인만 얘기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현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사람이 만들어주는 이러한 권위, 권세를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농객이 말하였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순이라 그러죠. 모순이라 모순. 이거 자, 이건 창모자예요. 모순. 뭐 이렇게 이런 순자를 쓰기도 하고 이런 순자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모순 우리가 모순낸다. 서로 논리가 맞지 않는다 하고 모순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창과 방패. 이 얘기가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한비자가 얘기한 겁니다. 이 세론을 반박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과 방패를 파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창과 방패를 팔면서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 방패를 들고 얘기하면 이 방패의 견고함은 어떤 물건도 뚫을 수 없는 방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패를 사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얼마 뒤에는 창을 팔면서 이 창은 이 세상에 어떤 물건도 뚫지 못하는 물건이 없다. 그러니 이 창을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이 얘기하는 그 창으로 당신이 얘기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창과 방패를 판매하던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그 고사성어예요. 모순이라는 게 바로 창과 방패라는 얘기가 이 한비자의 논리가 서로 부딪힌다. 논리가 서로 상반된다 하는 의미의 고사성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뚫을 수 없는 방패와 뚫지 못할 것이 없는 창은 논리상 둘 다 한꺼번에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창과 그런 방패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왜 한비자는 이런 얘기를 했냐? 그러면 이제 바로 이런 얘기 때문에 첫 번째 농객이 얘기했을 때 그 새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 됨이 중요하다. 다시 얘기하면 현인이 있어야 제대로 된 권위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인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죠? 잘 다스림을 이끄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는 사람이 주는 권능한 권능 또한 얼마든지 모든 것을 막아낼 수가 있고 이뤄낼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도자한테 상과 벌을 정확하게 마음껏 부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밑에 부하 직원들의 생사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새가 수단이 되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현인이 중요하다, 새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창이 우선이다, 방패가 우선이다와 같이 모순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모순의 논법이다. 그래서 결국은 현인과 세가 서로 용납될 수, 서로 받아들일 수, 현인이 세를 받아들이고 세가 현인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상호 용납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세지 불상용, 현과 세가 불상용,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건 역명이라, 그건 분명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자, 아까 첫 번째 논객이 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를 활용하는 사람 됨됨이, 현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상현주의를 주장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비자가 논객이 돼서 그 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역시 세도 현 이상으로 능력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세가 중요한데 현과 세가 동시에 서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렵다 하는 얘기를 모순이라는 논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리 얘기를 보면 한비자의 그 논박하는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치밀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요임금이나 순임금이나 거임금이나 주임금이나 이런 인물들은 천년에 한 번 나올똥말똥하는 인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인물들이 그냥 매번 줄줄이 태어나는 걸로 착각한다 이거예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 뒤꿈치를 따라서 천년에 한 번 나오는데 발 뒤꿈치를 따라서 태어나는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통치자는 이렇게 아주 현능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포악한 인물도 아닌 중간 정도의 평상 보통인들이 끊임없이 태어난다. 그런 사람들이 통치자가 된다. 즉 내가 논하려고 하는 세라는 것은 세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중질 정도의 통치자가 이러한 권위와 권능을 잘 정해진 권능을 받아서 제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자, 위로는 요순 임금이 미치지 못하고 아래로는 걸주 임금이 되지는 않지만, 그죠? 법을 지키고 세의 자리에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법에 따라서 처신을 하고 또 법에서 주어진 자기의 권능을 잘 활용하면, 다시 얘기하면 포법 처세하면, 법을 잘 지키고 처세, 그 법에서 주어진 그 권능, 권세, 권위에 잘 준응하면 다스려지고 그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는 거죠. 근데 법을 어기고 세 자리를 버리면, 배법 거세하면 법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그 법에서 주어진 권능을 올바로 활용하지 못하면 나라는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우담바라꽃 여러분들 알죠? 우담바라 천년에 한 번 핀다는 그런 꽃이에요. 이렇게 요순 임금이나 걸주와 같은 아주 극악하거나 또는 아주 현능한 군주가 태어나는 것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한비가 얘기하는 세론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군주들은 바로 이렇게 중질 정도의 군주들이 태어난다. 아주 득상이나 아주 극하의 인물이 아니고 중질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그러한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상을 권장하고 형벌의 위험도 없이 세의 자리와 법을 버린다면, 자, 세를 버리고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요수는 아무리 요순 임금이라도 옆에 있는 세 집도 다스릴 수가 없을 것이다. 세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시 이제 세론으로 들어간 거죠.
세가 필요 없다가 아니고 세가 역시 중요하다. 왜냐? 요순이나 걸주 임금 말고 중질의 임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가 족용 역명이라 적용 충분히 유용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러한 중질 정도의 임금한테는 권위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반드시 현자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그릇된 일이다. 잘못된 거다. 역불연이라. 그렇지 않다. 현자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현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중질 정도의 임금한테 제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권위와 권능을 부여하는 제도를 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한비자의 바로 세론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하면 한비자는 세는 자연세와 인설세가 있다. 사람이 만든 자연세는 이미 정해져 있는 권세로 사람의 힘으로 바꾸기 어려운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중요한 것은 인설지세인데 인설지세는 사람이 만들어내서 나는 인위적인 권세를 얘기한다. 법령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지는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설지세를 제정하게 되면 옛날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반드시 현인을 기다리는 정치보다는 이런 호법처세하고 상벌의 권병을 들고서 군주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제대로 나라가 다스려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체제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세론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난세편에 보면 자, 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자,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병 튼튼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책이 어떠냐, 정책이 어떠하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금이 존귀해질 수 있는 스스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권력이다. 그러한 권능이 있어야 된다.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정책과 이 권위를 굉장히 강조했죠. 이 정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책이라는 건 이 군주가 또는 지도자가 해나가는 뭔가 목표를 이뤄나가는 수단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단 방법에 힘을 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권력. 권력이라는 것은 인설지세, 아까 세, 권세라는 얘기죠. 그게 없으면 영향력이 없으면 그러한 수단 방법을 제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자, 요번에 우리가 중간 평가다 이래서 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뭐예요? 자, 지도자가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려 그러면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민심을 얻으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신뢰를 줘야 되는데 신뢰를 못 주면 어떻게 됩니까? 민심이 떨어져 나가죠. 민심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이 아무리 정해진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 정책과 권력은 같이 가지만 권력이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역시 지도자의 올바른 처신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팔경편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권병은 죽이고 살리는 제도이다. 권병이라는 것은 상과 형벌을 얘기하는 거죠. 남을 죽이고 살리는 제도예요, 제도. 근데 여기 세라는 것은 뭐예요? 세라는 것은 바로 결국 그 무리들을 이길 수 있는 바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승중 많은 사람들, 많은 압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비자는 권병, 상과 벌을 군주의 세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상과 벌은 제대로 시행돼야지 세가 확보되는 거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 이 세가 확보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병편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세를 다시 이제 세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범이 우리가 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키는 까닭은 발톱과 어금니 때문이다. 이거 조야라 발톱과 어금니
어금니 때문에 범이 개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범에게 이러한 발톱과 어금니를 뽑아버리고 개한테 준다 그러면 거꾸로 범은 도리어 개한테 굴복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랑이가 반복, 오히려 복종하게 된다. 개한테 복종하게 된다. 상벌, 명확한 공정한 상벌에 의한 권세, 이거를 뽑아버리면 아무리 호랑이지만 개한테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그만큼 새는 군주한테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 새라는 것은 거꾸로 군주한테는 힘, 역량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균의 무게를 가진 물건도, 천균, 균이란 옛날 이게 무게 다는 단위인데요. 우리가 수라는 단위가 아주 가장 가벼운 무게, 수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 수는 뭐냐 그러면 기장, 이 나달, 기장, 접시 알 같은 기장 100알, 기장 100알 100개를 모아서 단 무게가 1수라고 해요. 그리고 그 24개 수를 합친 것을 1양이라 그러고, 또 8양을 1치라고 해요. 치. 그러니까 8양이면 24개니까 2400알, 곡식 2400알이 1양이 되고, 2400알에 8배니까 16,000알 정도 되나요? 그게 1치가 됩니다. 그리고 16양은 한 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0근이 1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균이다 그러면 보통 한 115만 알 정도, 대략 다 따져보면, 계산해보면 115만 알 정도의 이 곡식 무게가 1균이에요. 그러니까 1000균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5만에 1000균이니까 한 10억, 11억 5천만 알 정도의 곡식 무게죠.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1000균의 무게를 가진 물건도 배가 있으면 뜨죠. 배가 있으면 뜨고, 치수라는 것은 아주 가벼운 가벼운 그 곡식 무게를 얘기하는, 이 치수와 같이 가벼운 물건도 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그냥 깔아앉는 거죠. 그 왜 그런가요? 천균은 가볍고 치수는 무거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바로 의탁할 배, 다시 하면 이 중간에 의탁할, 가라앉지 못하게 하는 이 배, 여기서 따지면 새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공명편에서 한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론을 마쳤는데, 지난 강의 시간에 쭉 말씀드렸던 법치, 그 다음에 술치, 오늘 강의 시간까지 얘기한 새치, 이 세 가지가 한비자의 치국 철학, 나라를 경영하는 세 가지 큰 기둥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포법, 법을 잘 지키고, 용술, 전략을 잘 확보를 해서 처세, 법에서 준 영향력을 공정하게 운용을 해서 나라를 경영하면 결국 강국 부민, 나라가 강해지고 백성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된다 하는 것이 한비자의 나라 경영 철학이에요. 자, 포법 정리하면 모든 것은 법에 의거해서 처리해야 된다. 권력 남용이라든가 사익 추구 이런 걸로 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용술, 술을 써가지고 뭐 다양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현능한 인재들을 적세적소에 배치하고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선공후사, 공을 우선하고 사를 뒤로 하는 선공후사하도록 만드는 전략, 이것이 두 번째 나라 경영 방법이고, 세 번째가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본인의 올바른 상벌의 권위를 활용해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사람들을 정해진 목표,
강국 부민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힘, 이거를 잘 운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한비자의 치국 철학입니다. 자, 이상으로 한비자의 법술세에 의한 국가 경영 철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우리는 이러한 한비자의 철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